대통령이 이란을 첫 국빈 방문하면서 우리 기업과 이란 정부는 총 6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제2의 중동 특수가 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분기 전국 땅값이 전분기보다 0.56% 오르면서 6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주 땅값은 3.64%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은 지난 29일 삼성중공업 측에 유동성 확보 방안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5개 조선 해운사에 빌려준 자금을 부실 대출로 분류하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최대 8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첫 국빈 방문하면서 최대 52조 원의 세일즈 외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이란 정부와 총 66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데요. 제2의 중동 특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이란 제재가 풀린 후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진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란으로부터 건설과 에너지, ICT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대거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과 이란 정부는 총 6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로 인해 42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최대 52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수주 가뭄에 목마르던 건설업계의 진출이 눈에 띕니다. 대림산업은 53억 달러 규모의 철도공사와 19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낸 데 이어 정유시설과 천연가스 공장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도 철도와 발전소, 정유시설에 대한 수주가 임박한 가운데 현대 로템은 이란의 철도 차량 150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업계는 이란의 인터넷망 구축과 사물인터넷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테헤란 지역 등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가스검침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KT 역시 이란 1위 통신사 TCI와 손을 잡고 이란 내 ICT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란의 샤히드 라자이 병원과 테헤란 의과대학병원 등 6개 대형 병원 건립 사업도 한국 기업이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란 보건의료시장에 한국형 병원이 진출하면 앞으로 5년간 2조 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인 만큼 실제 투자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이란은 아직 달러 결제가 금지돼 자금 투자를 위한 방안과 보험 등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수주가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1분기 전국 땅값이 전분기보다 0.56% 오르면서 6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주 땅값은 3.64% 올라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7개 시도 땅값은 모두 올랐습니다. 지방 땅값은 0.74%, 수도권은 0.46% 상승했습니다. 시군구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입지 주변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서귀포시와 제2공항 인접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한 제주시가 땅값 상승률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땅값은 0.57% 올라 31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646만여 필지가 거래돼 전분기와 비교해 18.8% 줄었습니다. 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을 만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삼성중공업의 유동성 확보 방안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삼성중공업의 주채권은행으로 자구책에는 비용 삭감을 포함한 경영 합리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수주 절벽에 빠진 대형 조선 3사가 강력한 자구 계획을 세우고 채권 단위 집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으로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추가로 자구안을 요구받으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 창명해운 등 5개 조선해운사에 빌려준 자금을 부실대출로 분류하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최대 8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특수은행과 시중은행은 5개 부실기업 여신에 대해 작년 말 기준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했다며 이들 대출을 현실에 맞게 고정 이하나 회수 의무으로 분류하면 은행의 추가 충당금 규모는 3조에서 7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5개사의 나머지 조선과 해운업종 여신까지 합하면 특수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규모는 3조 9천억에서 9조 원으로 늘어나고 시중은행은 2조에서 2조 5천억 원에 각각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세계 최대 타이어 시장인 미국에서 연간 400만 본 규모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의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타이어가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타이어 양산에 나섰습니다. 중국, 베트남에 이어 3번째 해외 생산 기지입니다. 금호타이어는 현지 시간 2일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시에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총 4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된 조지아 공장은 대지 면적 53만 제곱미터, 연면적 8만 제곱미터 규모로 생산 능력은 연간 400만 본입니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단계적으로 연간 1,000만 본까지 생산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네일슨딜 조지아주 주지사, 김성진 주 애틀랜트 총영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If we are to significantly expand our presence in the market in our bid to become a top tire manufacturer, we adhere to our commitment to build our Georgia plant. 금호타이어는 조지아 공장에 독자 개발한 최첨단 자동 생산 시스템 APU를 도입해 품질과 생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80% 이상을 현대, 기아,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북미 지역 완성차 업체에 신차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북미 시장은 매년 타이어 생산량의 22%가 소비되는 세계 최대 타이어 시장으로 금호타이어는 북미 완성차용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해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중도금 선납 혜택을 주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시행사의 경우엔 선납으로 자재비, 인건비 등의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중도금을 미리 낼 경우 건설사 부도 시 돈을 날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동의 한 아파트. 중도금 선납 시 5%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짓는 한 오피스텔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차 중도금 납부 시 선납 할인 최대 45만 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시행사들이 건설비용 충당 등의 목적으로 중도금 선납을 위한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선 은행 금리보다 선납 할인율이 높다면 선납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계약자들의 중도금 선납 비율은 통상 5에서 10% 정도입니다. 시행사들도 중도금 선납 시 분양가의 5%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미리 낼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일보다 미리 돈을 낼 경우 시행사 부도 시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납부일이 5월 2일이고 중도금 선납을 4월 29일에 했다면 4월 30일에 시행사가 부도날 경우 중도금을 전부 날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5월 3일에 납부하고 5월 4일 시행사가 부도났다면
보증기간을 통해 전액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아직 납부 나가기 전인데 2차를 돈을 미리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2차 납부 나가기 전에 보증사고가 난다면 2차를 선납한 거는 보증을 받을 수가 없고요. 보통 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나머지는 잔금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선납을 할 때는 시행사의 재무 상태가 탄탄한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일주일 만에 32만 대 예약 판매를 기록하며 전 세계 전기차 열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도 모델 3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테슬라의 한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러나 테슬라가 모델 3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3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SNS를 통해 모델 3의 예약 인증은 물론 공식 동호회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델 3의 인기와 달리 테슬라의 국내 시장 안착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 모델 3는 한 번 충전으로 346km를 달릴 수 있지만 완충까지는 무려 9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모델 3의 급속 충전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그러나 테슬라 모델이 공식 출시된 중국과 일본은 자체 급속 충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수급도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업계에 알려진 테슬라의 생산 능력은 연산 5만 대 규모. 모델 3의 고객 인도가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5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3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자동차 출고량 목표치를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 3 양산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결국 2018년 예약 주문 순서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게 되지만 언제쯤 모델 3를 국내에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한국 법인 역시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한국 법인을 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영업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 소비자의 차량이 인도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또한 테슬라 모터스의 한국 법인인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는 제작사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수입을 하려면 제작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작자 등록에 관한 문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제조사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델 3의 경우 해외 직구 형태로 들어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차 인도가 시작되는 2017년 말 이후 보조금 지급 규모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는 1,200만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300에서 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테슬라의 모델 3를 구매할 경우 2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줄면서 차를 인도받는 시점에는 지급 규모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 올해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줄였습니다. 정확한 가격도 모른 채 국내 소비자들은 그저 2년 동안 대량 양산 시스템과 충전소, 정비시설 등 국내 인프라가 갖춰지길 기대할 뿐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테슬라의 돌풍이 과연 여러 문제가 산적한 한국 시장에서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김용환 농협금융회장이 이번 달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실적 뒷걸음을 치는 등 김용환 회장에게 취임 첫 해는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요. 이 같은 부진에는 조선업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김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통을 감내하며 부실채권을 대거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임기 2년차에 접어든 김용환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쌓인 부실을 털어내고 농협금융의 수익성 회복에 경영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오늘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협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농협은행은 올 1분기 조선업 부실에 따른 충당금 폭탄을 맞으며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64.2%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조선해운 등 5대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과시화되면서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입니다. 누군가는 해줘야 될 일이다. 적당하든 수익이 좀 덜 나도 건전을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아픔을 참아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외형적인 성과를 보이기보다는 부실 관리를 강화하고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충당금 적립에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지주 차원의 산업 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고위험 업종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1% 이하로 낮춰 업계 선두권 클린뱅크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실을 털어내는 동안 경쟁사와의 외형 경쟁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농협금융이 올해부터 영업점 업적 평가를 물량 위주에서 손익 위주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배경 탓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 진출과 핀테크는 기존 결과물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 이후 농협금융의 해외 진출에 힘써왔습니다. 올 초 중국 공소그룹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3월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인 만디리 은행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합자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구체적인 결과를 보일 계획입니다. 핀테크 부문에서는 오는 7월 전 계열사 상품을 한데 모은 올원뱅크와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삼성물산의 스마트슈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황이면 신사복 정장이 안 팔린다는 속설을 깨고 지난해부터 높은 판매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물산의 로가리스 스마트슈트가 불황 속에서도 올해 3월까지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0% 가까이 오르며 남성복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슈트는 지난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매출이 늘었고 메르스 영향으로 소비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전체 매출은 약 30% 늘어났습니다. 스마트슈트란 영리한 양복이란 뜻으로 초경량 소재의 주름 방지, 발수, 발열 기능을 넣어 착용감을 좋게 만든 정장을 말합니다. 스마트슈트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소비 트렌드가 디자인과 함께 기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능성 있는 옷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선 구김이 없는 옷.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고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시장에 출시된 이후 현빈 슈트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로가리스 스마트 슈트는 올 들어 IT 기능도 더했습니다. 무선 근거리 통신칩이 들어있는 재킷 손목 부위 버튼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벨소리가 무음으로 바뀝니다. 삼성물산은 최근 로가리스 스마트 슈트 판매 신장에 힘입어 모델 현빈을 앞세운 시즌 광고도 선보였습니다. 광고 영상 속에서 현빈은 육상 트랙의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 자세를 취하며 로가리스 스마트 슈트의 기능성을 표현했습니다. 탄력성이 좋은 페번스 소재를 활용해 구김이 잘 가지 않는 특징이 있고 생활 방수나 오염 방지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위생상 자주 세탁해야 하는 팬츠의 경우는 물 세탁도 가능합니다. 실용성과 스마트 기능을 겸비한 스마트 슈트가 향후 어떻게 진화할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이혼 후 5년 이내에만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하면 국민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 청구 기간을 2년 더 늘리면서 연금 수급 권리가 강화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 부문 브랜드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가 2위로 급부상하며 부동의 1위 삼성 레미안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 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작년 1분기 아파트 부문 브랜드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던 힐스테이트가 올 1분기 2위로 올라섰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지난해 1분기 790점이었던 BSTI 점수를 올해 826.8점으로 끌어올리며 1위인 레미안과의 격차를 30여 점 차로 좁혔습니다. BSTI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문별 브랜드 1000여 개를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매기는 평가 모델로 만점은 1000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는 783.2점을 얻어 올 1분기 새롭게 빅5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자이와 롯데캐슬은 각각 6위, 7위로 밀리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신형 말리부가 중형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사전 계약 대수 6,000대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1,500대 계약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말리부 생산에 들어간 한국 GM 부평 2공장은 이번 주 황금 연휴까지 반납한 채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한 물량 생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국 GM은 사전 계약 고객들에게 개별 소비세 인하가 끝나는 오는 6월 이후에 차를 받더라도 개별 소비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해치고 서민층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금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올 한 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유사 대부 단속 등 총 94개 세부 이행 과제도 확정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가 인양 후 목포 신항에 놓일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거치 장소를 목포 신항 철제 구두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황금 연휴 때 고속도로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5일 오전,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은 7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수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많이 놀라셨죠?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5mm 내외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다 점차 그치겠고 강원 지역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보다는 바람이 더 걱정인데요. 현재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앞바다, 또 제주도 앞바다를 포함해서 전해상 먼바다로는 풍랑 경보가 내려져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창문을 단단히 닫고 테이프로 고정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아쉽게도 내일 또 한 차례 황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9도, 대전과 청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낮부터 맑겠는데요. 한낮에 속초 20도, 강릉 21도, 울진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부산, 제주가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에 바람의 기세가 강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전해상에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처럼만의 연휴인데 날씨는 아쉽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작되는 옅은 황사가 모레 어린이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날 오후에는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일요일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